미술사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위대한 각성이라고 둘렀던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엄청난 예술적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던 아주 엄격한 규칙 속에서 만들어지던 예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마법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술가들이 아는 것을 그리는 대신 보이는 것을 그리기 시작한 바로 이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이전의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수천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이집트 미술의 강력하고 오래된 규칙들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림은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영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서도 변치 않을 한 인물의 가장 완전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남겨야 했죠. 지식에 근거해서 말이에요. 여기 이 공식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옆에서 봐야 제일 알아보기 쉽고, 눈은 정면에서 봐야 온전한 모양이 보이죠? 상체는 앞에서, 다리는 옆에서 봐야 움직임이 잘 보이고요. 이렇게 각 부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좀 어색해 보여도 이집트인들에게는 이게 바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스 예술가들도 처음엔 이 이집트의 공식을 그대로 배웠거든요. 하지만 곧 그 절대적인 규칙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림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당시 그리스는 철학과 과학이 꽃피우면서 세상 모든 것에 왜? 라고 묻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지적인 분위기가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딱 보이죠. 초기 그리스 그림들을 보면 여전히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몸의 자세는 이집트 미술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바로 실제로는 저게 어떻게 보일까 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호기심들이 모여서 마침내 서양 미술사 전체를 뒤흔드는 바로 그 위대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발 하면 떠올리는 모양, 바로 옆모습이잖아요. 그게 제일 특징적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발을 정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드디어 어떤 예술가가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머릿속에 아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로 한 거죠. 정면에서 본 발, 즉 발가락들은 짧아 보이고 발등은 거의 겹쳐 보이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바로 미술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혁명적인 기법, 단축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곰브리츠의 말처럼 기원전 500년경에 있었던 이 시도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머릿속 개념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 현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완전한 선언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단축법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쥔 그리스 예술가들은 이제 뭘 했을까요? 바로 인체에 대한 지식과 실제 눈으로 본 관찰을 완벽하게 결합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걸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유명한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운동선수의 한 정면을 찰칵 찍은 게 아닙니다. 옛날 이집트에서 배운 인체가 가장 잘 보여주는 지식에다가 실제로 힘을 쓸 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한 걸 합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진짜 같은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정해진 규칙,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마음껏 생생한 자유를 누리는 이 완벽한 균형감. 이게 바로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리스 고전기 미술에 감탄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을 보기 시작한 예술가들의 눈은 이제 완벽한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 그 격정적인 드라마까지 포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고전기의 키워드가 조화와 균형이었다면 헬레니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 열정 같은 것들이 중요해진 거죠. 이제 예술가들은 조용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아주 격렬한 이야기와 감정을 돌덩이에 그대로 새겨 넣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강렬하고 극적인 감정 표현. 이걸 바로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슬픔이나 고통 같은 감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라오콘 군상이 바로 그 파토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에 휘감겨 고통스러워하는 저 표정, 저 뒤틀린 근육을 좀 보세요. 보는 사람마저 숨이 막힐 지경이죠. 이건 더 이상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그 자체를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요했던 고전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술의 역사는 그냥 그림 실력이 점점 느는 그런 단순한 진보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서 예술의 목적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온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그리스의 이 위대한 각성을 우리는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대가 예술에게 원했던 역할이 달라졌던 것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